요즘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뭐 정도의 차이뿐이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왜 이런 날 있지 않으세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움직이기 힘든 맞아요. 예,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보통은 근육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 먹어라고 하지만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근육통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근근막 통증 증후군. 이름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질환이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근육통은 잘 알고 있는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게 좀 생소하단 말이죠.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부르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지점이 근육과 근육 조직 내에 이제 존재하는 근육 질환을 다 말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소적인 근육통과 연관통 등의 이제 감각 증상, 통증 이외에도 운동 제한이나 자율신경 증상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통증 유발점에 통증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증상이 좀 더 멀리 떨어진 부위에 연관 통증을 유발해서 관절염이나 뭐 점액낭염 이런 것들과 좀 이런 것들로 좀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네. 이제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설명이 좀 이제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보통 뭐 근육이 뭉쳤다든지 뭐 담이 들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 골격근의 근육과 근막의 급성, 만성 통증 질환을 얘기합니다. 보통 30대에서 60대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유병률이 8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호발을 하고 여성에게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목, 어깨, 그다음에 허리 이 부위에 이제 특히 잘 생기고 이제 매일매일 힘든 노동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앉아서 그냥 보통 일을 하시다가 가끔 뭐 주말 골프 등 이제 가끔씩 운동을 하시는 하신 후에 이렇게 몸에서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근육통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는데 이 근육통 때문에 삶의 질이 확 낮아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가만히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고 네. 운동하지 않으시다 갑자기 운동하면 오히려 올 수 있다. 조금 전에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뭔가요? 네, 통증 유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이제 우리 몸의 근육은 양쪽 끝이 힘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뼈를 움직여주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동글동글하게 네. 예, 마우스를 좀 활용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근섬유인데 이렇게 근섬유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작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압통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저기가요? 네. 네네네.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골격근 또는 근막의 단단한 띠 안에 결절로 만져질 수 있는 민감한 곳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국소적인 근육 내 손상, 뭐 자극, 염증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내에 흉터를 만들기도 하고 딱딱해져서 띠 모양으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통증 유발점을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누르는 부위뿐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다음 그림은 신체 여러 부위에 이제 통증 유발점과 연관통이 발생하는 부위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X 표시가 있고 좀 너무 작나요? X 표시가 있고 그냥 이제 빨간색 점이 있는데 네네. X 표시가 이제 통증 유발점이고요. 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위가 이제 연관통이 생기는 이제 부위입니다. 온몸에 다 나타날 수가 있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처음 부분에 있었던 이제 목이랑 어깨가 제가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통증 유발점은 우리 몸에 늘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아프게 되는 건가요? 이제 통증 유발점은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일할 때나 뭐 잠잘 때 신체적인
비대칭, 불균형, 그리고 뭐 디스크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근육들이 긴장하거나 손상될 때 이제 네. 발생할 수가 있고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증 유발점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활동성 통증 유발점과 잠재성 통증 유발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성 통증 유발점은 쉴 때나 운동할 때 항상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근육 신장을 이제 방해해서 근 위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압력을 주면 굉장히 심한 압통이 생기고 주변 조직에 국소적인 연축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잠재성 통증 유발점은 근육과 근막에 있는 이제 과민 반응 지점으로 이제 평소에는 아프지 않고요. 외부 압박이 있을 때만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자극이나 조건에 의해서 활동성 통증 유발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통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어떨 때는 그 쿡쿡 누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욱신욱신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뭐 이제 증상 자체는 통증 유발점이 생긴 부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머리,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대개는 지속적이고 위치를 좀 설명할 수 없는 그 이렇게 깊고 넓게 분산된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대개는 좀 둔하고 쑤시는 통증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요. 네. 가끔은 이제 시린감, 마비감,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네. 이런 느낌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통증 유발점을 이제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끼게 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연관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연관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디스크와 같은 이 신경근 분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는데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통증 이외의 증상을 아까 일으킬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먼저 이런 운동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경직, 근력의 저하, 이제 운동 범위의 제한 등이 이제 주로 나타납니다. 통증 유발점이 생긴 후에는 이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죠. 통증이 발생하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좀 잘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근육 경직을 더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통증 유발점의 숫자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고리가 계속 돌게 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소수의 환자에서는 통증보다는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오히려 운동 범위의 제한과 이제 좀 뻣뻣한 느낌만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활동성 통증 유발점이라기보다는 잠재성 통증 유발점에 의해서 초래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뭐 통증 유발증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통증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위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네네. 여기서부터 통증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통증 유발점은 평소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다시 생성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재성 통증 유발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죠. 우리가 다 몸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심한 활동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제 활동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좀 가벼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통증 유발점 자체가 좀 적으면서 평상시에 통증을 적게 느낄 수 있겠죠. 네. 역시 운동이 평소 관리가 참 중요하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율신경 증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 증상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자율신경 증상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호흡, 순환, 대사 등 우리 몸의 이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역할을 네.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자율신경 증상은 이런 기능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통증이나 운동 증상 이외에도 국소적인 혈관 수축, 땀을 흘리거나 눈물, 그다음에 타액 과다 분비, 기모 현상, 털이 이렇게 빳빳하게 쓰는 거, 네네네. 현기증, 이명, 지각 이상 네. 등이 이제 동반될 수 있고,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통증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진단을 할 때는 보통 통증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와 이제 촉진을 포함한 의학적 검사, 이제 진찰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연관통의 양상 등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통증 부위의 이제 압통점으로 나타나는 통증 유발점을 실제로 이제 의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요? 예, 저렇게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통증 유발점을 압박할 때 유발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특징적인 부위에 연관통이 생겨버리면 네. 예,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하는데 정확하게 정립된 혈액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뭐 MRI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근막 통증 증후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근육통, 네. 막 자고 일어났는데 어딘가 뻐근하다. 운동하고서 그 다음날 왠지 아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도 병원은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 괜찮습니까? 네, 이제 뭐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병원 가는 거 다들 싫어하시죠. 초기에 이제 가벼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원인을 좀 교정을 해주고 아플 만한 원인이 있었으면 원인을 교정해주고 찜질이나 물리치료, 신장치료, 뭐 운동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통증 유발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네. 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만성화되면 그 통증 유발점이 좀 딱딱하게 섬유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치료에 잘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연장되고 호전이 되었어도 좀 통증이 자주 재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심하지는 않지만 뻐근하고 불편한 통증을 늘 느끼게 되고 쉽게 피곤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얼른 치료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완성이 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는 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게 싫죠. 뻐근하고 네. 아플 때는 뭐 찜질이라든지 좀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자꾸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근데 무서워하시는데 주사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통증 부위에 이제 좀 따뜻한 온스포를 대어주거나 손이나 기계를 이용한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시행하는 물리 치료에 포함된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근육을 좀 축축 늘려주는 스트레칭 네. 역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스스로 하셔가지고 며칠 사이에 점점 좋아지는 통증은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뭐 찜질이나 마사지를 하고 나면 좀 편한데 금방 다시 통증이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별로 통증에 호전이 없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말씀하신 통증 유발점 그 부분을 이렇게 없앨 수는 없을까? 이게 해소가 되면 굉장히 이제 통증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책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나오는 치료 방법이 네. 이제 통증 유발점을 없애는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일명 TPI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통증 유발점을 이제 잘 찾아서 통증 유발점 주사의 바늘을 이용해 갖고 정확하게 그 유발점을 관통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통증 유발점이 형성돼서 섬유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늘로 물리적으로 뜯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섬유화를 끊어주고 유발점 주위에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물로 좀 씻어주는 예, 그리고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예,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시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바늘의 굵기나 사용하는 약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 그다음에 이제 소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건 기술력이 좀 좌우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점이 많으면 다 주사를. 예, 좀 여러 부위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어떤 부위가 있으면 바늘이 찌르는 부위는 자입점은 하나이고 네. 안에서 이렇게 바늘을 부채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통증 유발점들을 찾으면서 다 마취를 뜯어줍니다. 해서 이제 진행을 네,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군요. 이렇게 통증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유발점을 통과할 때 환자가 뜨끔하면서 뜨끔하는. 뜨끔뜨끔한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네. 이 통증이 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초기에 이제 증상이 가벼운 환자분들은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국소적인 통증이나 연관 통증, 운동 제한 이런 것들이 바로 없어지는데 이제 만성화된 근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은 한 번의 주사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보통 좀 치료 기간이 3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긴 기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통증 유발점 주사와 물리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주사로 인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는 이제 신장 분무요법이라고 그래서 좀 주사 부위를 차갑게 식혀주는 냉매가 있는데 그것을 좀 뿌려주고 근육을 쭉쭉 늘려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증 유발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통증 유발점 치료, 그러니까 뭔가를 주사로 이렇게 뜯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부위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성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통증 유발점이 없어지겠지만 당연히 또 이제 근육이 수축되는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운동이나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같은 부위 혹은 주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리치료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 같은 거 어떨까요?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 뭐 신장치료는 이렇게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치료를 말하고요. 네. 운동요법 등이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외에도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나 도수 치료 등으로 근육들을 직접 좀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도 있는데 치료보다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평상시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 스트레스, 그다음 외상, 좀 심한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좀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근육에 가벼운 자극을 주시면 근육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데 네, 그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추천 운동 네, 같은 추천 거. 운동 제가 받고 싶은데요. 특별히 어떤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이제 심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 네, 과격한 운동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들을 좀 하시면 네. 예, 근육에 적당한 자극이 되면서 좀 이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근육에 살짝 자극을 주는 네. 것이 훨씬 좋으네요. 갑자기 주면 안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이 만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병원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순택 원장과 함께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효순 리포터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들 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 축산인 화합 행사가 충북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 랩 페스티벌이 충주시 무술공원 메인 무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음성군 내의 전통시장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달빛 아래 추억의 영화관이 옥천군 관성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홍우표 편집팀장과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서 괴산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보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은 가을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게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가을 장마가 우리 한반도에 언제부터 영향을 줬었나. 고려 때부터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추수 시기를 앞두고 이제 농촌에서 혹시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가을 장마와 함께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얇은 겉옷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